관변단체 정경련 동원해가지고 관변단체들한테 돈 지원해주고 그랬잖아요. 그 자유총혁명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관변단체 중에는 최고로 큰 규모죠. 그렇죠. 거기에 김정문 기획실장을 불러다가 조사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제 데모를 구체적 지시하는 건 박근혜 정부가 처음이었대. 이 사람은 지금 이명박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정말 디테일하게 이게 이제 만기 칠남식인 거지. 뭐 하나 시키면 니들이 알아서 해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식이었잖아요. 김기춘이나 이런 애들도 김영한 메모 같은 걸 보면은 디테일하게 뭐뭐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이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못 믿는 거지요. 자기 하부 조직들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방향까지 다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유가족이 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영상을 활용해달라 이런 식으로 디테일 짱입니다 이게. 세월호 얘기 나와서 또 열받는데 오뎅 처먹는 거 전부 다 청와대가 시킨 거죠. 그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자 먹고. 이 사람 말이 68억 원을 이제 청와대가 정경련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관편단체에다가 건넸는데, 근데 과거 정부의 경우에는 그냥 포괄적인 요청 이런 정도만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엇을 해라, 어떤 주제와 방식으로 집회를 열어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간섭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정교과서 행사에 나가달라, 세월호 유가족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영상을 활용을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아주 디테일한 오더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정권의 성격이랄까 이런 게 제대로 민의를 업고 당선된 세력도 아니고 사실상 어찌됐건 간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세력이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 같은 편도 못 믿어. 박근혜의 성정이나 스타일이 자기 비서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거라고 봐요. 내각도 그런 거 아닙니까? 청와대의 분위기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비서실도 그렇고 내각도 그렇고 다 그런 방식으로 움직여요. 자기 국민들은 못 믿어. 자기 편도 못 믿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악랄해질 수밖에 없는 그 태생적 한계가 저는 있다고 보고,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든 뭐 세월호 얘기가 나오든 그런 식으로 대처해 왔다는 게 좀 깝깝할 노릇이고, 이런 증언들을 봤을 때 아마 우리 역사상 탄핵된 대통령도 처음이지만 이명박도 참 질 나쁜 대통령이었다고 하지만 역사상 박근혜가 가장 무능하고 사악하고 나쁜 정권이 아니었나. 물론 전두환과 박정희 시대보다도 다른 의미에서 보면 훨씬 질 나쁜 정부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이번 그 관제대모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 전경련, 보수단체들, 우리 그냥 보수단체라고 불러드릴게요. 이 삼각공조 관제대모 수사를 1년 넘게 질질 끌고 오다가 이번에 이제 대선 국면에서 정권 교체가 가까우니까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요. 박주민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담당 수사 주임 검사가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심대평 위원장의 아들인 심우정 검사가 주임 검사랍니다. 이런 또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막바지에 몰리니까, 작년부터 이게 문제가 터져서 고발들어 들어가고 했는데 막바지에 몰리니까 이제는 좀 흉내를 내는 이런 모양새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이없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증언들이 나오는 거 보면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거는 얼마나 심했을까, 감히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이게 관제 데모를 이행했던 관변단체들을 저는 모두 해체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관변단체들이 일본의 극우단체로부터 태동이 돼 있기 때문에 마치 깡패 조직처럼, 또는 지금 이 박근혜 정부에서 4.3 제주도에 가서 서북청년단이 양민들을 무차별 사륙했던 그곳이 바로 지금은 사륙만 안 됐지 실제로 세월호 유가족들 무차별 공격했고, 노동계를 무차별 공격, 진보 민주색들을 무차별 공격했고, 그러고 나서도 지금도 당당하게 거리를 헤매고 있고 아직도 집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정권이 교체되면 이들을 완전하게 해체한 후에 필요하다면 저는 새마을 전국적으로 다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에 오래된 적폐들을 없애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청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은 다시 정권을 되찾고 나서 또 양민들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가할 거다. 정유라는 언제 오는 거예요? 지금 정유라 송환하겠다는 판결도 내려졌고,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고등법원, 우리나라 따지면 고등법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렇게 된 건데 망명도 하겠다라고 그러고, 정유라는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찌라시님 책임지세요. 빨리 가서 뭐가지 자꾸 끌고 오세요 지금. 우리 정부가 직접 적극적으로 송환 요구를 하면 못 올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얘 국적이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실정법 위반이 있으니까 또는 의혹이 있으니까 강제 구인해오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마치 정유라가 버티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식으로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덴마크를 아무리 공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덴마크는요, 범인들한테도 인권이 보장된 나라예요. 철저하게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냥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쓱 데려오고 이렇게 거의 불가능하기 자국민이 때문에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권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우리한테는 악의 씨앗이 악의 딸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범인들도 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서 잡혀 있으나 여기 잡혀 있으나 차라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틀립니다. 거기서는 피자도 시켜 먹고요. 아이도 같이 생활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도 저는 박근혜한테만 3.5평짜리 줄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구치소나 이런 것도 가족들도 갈 수 있고 미국도 사실은 부인이 의무 방문 기간도 있어요. 그러면 부인하고 몇 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게도 돼 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후진적이에요. 그리고 정유라는 어떤 루트로든지 지금 그 최순실 라인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했는데 뭐 엄마가 다 시켜서 했고 나는 모르는 일이고 나는 학교도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전공도 모르는 상태에서 댕긴 거고 뭐 시험 보고 그런 것도 없다. 나는 그냥 애만 키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맞죠? 제가 네.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는 재판만 할 게 아니라 들어와서 지 말대로라면 털어버리고 끝내는 게 더 낫지. 굳이 뭐라면 외국 땅에서 케어를 해도요. 한국의 최순실 지인들이 돌아가면서 케어를 해주는 게 낫지. 외국이라는 게 접근성 향해 때문에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죄는 한국에서 진 죄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터는 게 낫지. 왜 안 들어오려고 저질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정유라는 한국에 오고 싶어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박근혜 세력들이 우병우 세력들이 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는 우리가 이들이 국가 권력을 농락했던 세력들이 암흑 세력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든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아직 첫 재판이 이제 곧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들어오는 게 이들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은 정유라 스타일 보면 학교 다니기 싫었을 거예요. 그 말 타고 싶었겠습니까? 그냥 놀고 싶었겠죠. 근데 정유라가 그쪽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뭐 국내에 오면 고생스럽고 뭐 이걸 떠나서 그쪽에 계좌 관리 때문에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도 갇혀 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겠어. 그러니까 정유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그 안에서 덴마크에 있는다는 것 자체는 계속 시간을 끄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얘 입이 폭탄이에요, 폭탄. 옆에서 옆구리만 쿡쿡 찔러주면 다 뱉어내는 애가 얘거든요. 그러면 정말 신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박근혜를 추정했던 박정희를 추정했던 그 국정농단 세력들이 얼마만큼 심각한 철퇴를 맞을지는 누구도 상상을 못할 정도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바지가 됐든 명의만 빌렸던 그 유럽 쪽에 나가 있는 최순실이 빼돌린 돈들, 빼돌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돈들, 뭐 10조 원 가까이 될 거라는 추론이 나오고 있는 그 재산의 소유주 내지는 그 실명자가 정유라로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지금 점점 더 확신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라는 그 진미님의 그 추론이 가장 정확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번에 재판이 끝나고 변호인을 통해서 정유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했어요. 전에 됐었는데 한국 정부 당국이 아이를 보게 해준다고 보장해준다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 하나만 안서예요. 사실상 한국 법상에 없는 얘만 애 보는 구치소는 만들 수 없잖아. 그러니까 따로 만들어주고 살살 부르라고 하면 되지. 나를 조건부. 구속시키지 말란 소리지.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키울 수 있습니다. 네, 합방도 네. 시켜주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정유라가 와서 핵폭탄급 발음들을 많이 하면 국민적 정서가 교도소 옆에 담장 옆에 정상 참작해서 어린이집 하나 지어주죠. 뭐. 정상 참작해서 구속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가족은 해야죠. 박근혜 게이트에 있어서 이제 찝찝하게 남아 있는 우병우 그리고 지금 거론조차 안 되고 있는 정윤회 그리고 지금 덴마크에서 데려오지를 못하고 있는 정유라 이렇게 3명 정도는 어찌어찌해서 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대로 민의를 얻고 당선된 세력도 아니고 사실상 어찌됐건 간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세력이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 같은 편도 못 믿어. 박근혜의 성정이나 스타일이 자기 비서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거라고 봐요. 내각도 그런 거 아닙니까? 청와대 분위기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비서실도 그렇고 내각도 그렇고 다 그런 방식으로 움직여요. 자기 국민들은 못 믿어. 자기 편도 못 믿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악랄해질 수밖에 없는 그 태생적 한계가 저는 있다고 보고,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든 뭐 세월호 얘기가 나오든 그런 식으로 대처해 왔다는 게 좀 깝깝할 노릇이고, 이런 증언들을 봤을 때 아마 우리 역사상 탄핵된 대통령도 처음이지만 이명박도 참 질 나쁜 대통령이었다고 하지만 역사상 박근혜가 가장 무능하고 사악하고 나쁜 정권이 아니었나. 물론 전두환과 박정희 시대보다도 다른 의미에서 보면 훨씬 질 나쁜 정부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이번 그 관제대모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 전경련 보수단체들, 우리 그냥 보수단체라고 불러드릴게요. 이 삼각공조 관제대모 수사를 1년 넘게 질질 끌고 오다가 이번에 이제 대선 국면에서 정권 교체가 가까우니까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요. 박주민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담당 수사 주임 검사가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심대평 위원장의 아들인 심우정 검사가 주임 검사랍니다. 이런 또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막바지에 몰리니까, 작년부터 이게 문제가 터져서 고발들어 들어가고 했는데 막바지에 몰리니까 이제는 좀 흉내를 내는 이런 모양새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이없는 뉴스들이 쏟아나오고 증언들이 나오는 거 보면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거는 얼마나 심했을까, 감히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이게 관제 데모를 이행했던 관변단체들 저는 모두 해체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관변단체들이 일본의 극우단체로부터 태동이 돼 있기 때문에 마치 깡패 조직처럼, 또는 지금 이 박근혜 정부에서 4.3 제주도에 가서 서북청년단이 양민들을 무차별 사륙했던 그곳이 바로 지금은 사륙만 안 됐지 실제로 세월호 유가족들 무차별 공격했고, 노동계를 무차별 공격, 진보 민주색들을 무차별 공격했고, 그러고 나서도 지금도 당당하게 거리를 헤매고 있고 아직도 집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정권이 교체되면 이들을 완전하게 해체한 후에 필요하다면 저는 새마을 전국적으로 다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에 오래된 적폐들을 없애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청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은 다시 정권을 되찾고 나서 또 양민들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가할 거다. 정유라는 언제 오는 거예요? 지금 정유라 송환하겠다는 판결도 내려졌고,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고등법원, 우리나라 따지면 고등법원에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렇게 된 건데 망명도 하겠다라고 그러고, 정유라는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찌라시 책임지세요. 빨리 가서 뭐가지 자꾸 끌고 오세요 지금. 우리 정부가 직접 적극적으로 송환 요구를 하면 못 올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얘 국적이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실정법 위반이 있으니까, 또는 의혹이 있으니까 강제 구인해오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마치 정유라가 버티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식으로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관변단체 정경련 동원해가지고 관변단체들한테 돈 지원해주고 그랬잖아요. 그 자유총연맹은 우리나라에서 막 관변단체 중에는 최고로 큰 규모죠. 그렇죠. 거기에 김정문 기획실장을 불러다가 조사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제 데모를 구체적 지시하는 건 박근혜 정부가 처음이었대. 이 사람은 지금 이명박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정말 디테일하게, 이게 이제 만기 칠남식인 거지. 뭐 하나 시키면 니들이 알아서 해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식이었잖아요. 김기춘이나 이런 애들도 김영환 메모 같은 걸 보면은 디테일하게 뭐뭐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이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못 믿는 거지요. 자기 하부 조직들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방향까지 다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유가족이 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영상을 활용해달라 이런 식으로. 디테일 짱입니다 이게. 세월호 얘기 나와서 또 열받는데 오뎅 처먹는 거 전부 다 청와대가 시킨 거죠. 그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자 먹고. 이 사람 말이 68억 원을 이제 청와대가 정경련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관편단체에다가 건넸는데, 근데 과거 정부의 경우에는 그냥 포괄적인 요청 이런 정도만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엇을 해라, 어떤 주제와 방식으로 집회를 열어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간섭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정교과서 행사에 나가달라, 세월호 유가족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영상을 활용을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아주 디테일한 오더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정권의 성격이랄까 이런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종류라는 한국에 오고 싶어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박근혜 세력들이 우병우 세력들이 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는 우리가 이들이 국가 권력을 농락했던 세력들이 암흑 세력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든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아직 첫 재판이 이제 곧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들어오는 게 이들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은 정유라 스타일 보면 학교 다니기 싫었을 거예요. 그 말 타고 싶었겠습니까? 그냥 놀고 싶었겠죠. 근데 정유라가 그쪽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뭐 국내에 오면 고생스럽고 뭐 이걸 떠나서 그쪽에 계좌 관리 때문에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도 갇혀 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겠어. 그러니까 정유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그 안에서 덴마크에 있는다는 것 자체는 계속 시간을 끄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얘 입이 폭탄이에요, 폭탄. 옆에서 옆구리만 쿡쿡 찔러주면 다 뱉어내는 애가 얘거든요. 그러면 정말 신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박근혜를 추종했던 박정희를 추종했던 그 국정농단 세력들이 얼마만큼 심각한 철퇴를 맞을지는 누구도 상상을 못할 정도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바지가 됐든 명의만 빌렸던 그 유럽 쪽에 나가 있는 최순실이 빼돌린 돈들, 빼돌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돈들, 뭐 10조 원 가까이 될 거라는 추론이 나오고 있는 그 재산의 소유주 내지는 그 실명자가 정유라로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지금 점점 더 확실히.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덴마크를 아무리 공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덴마크는요. 범인들한테도 인권이 보장된 나라예요. 철저하게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냥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쓱 데려오고 이렇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국민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권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우리한테는 악의 씨앗이 악의 딸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범인들도 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서 잡혀 있으나 여기 잡혀 있으나 차라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틀립니다. 거기서는 피자도 시켜 먹고요. 아이도 같이 생활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도 저는 박근혜한테만 3.5평짜리 줄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구치소나 이런 것도 가족들도 갈 수 있고 미국도 사실은 부인이 의무 방문 기간도 있어요. 그러면 부인하고 몇 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게도 돼 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후진적이에요. 그리고 정유라는 어떤 루트로든지 지금 그 최순실 라인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했는데 뭐 엄마가 다 시켜서 했고 나는 모르는 일이고 나는 학교도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전공도 모르는 상태에서 댕긴 거고 뭐 시험 보고 그런 것도 없다. 나는 그냥 애만 키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맞죠.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는 재판만 할 게 아니라 들어와서 지 말대로라면 털어버리고 끝내는 게 더 낫지. 굳이 뭐라면 외국 땅에서 케어를 해도요. 한국의 최순실 지인들이 돌아가면서 케어를 해주는 게 낫지. 외국이라는 게 접근성 향해 때문에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죄는 한국에서 진 죄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터는 게 낫지. 왜 안 들어오려고 저지를 하는지